다음은 431번 문제. (431번에) 보기 1은 여성의 자궁 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에 관한 그래프이다. 보기 2에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이 시작이 되면 시상하부에서 GnRH가 분비가 될 때 이 GnRH는 낮은 농도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GnRH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고나도트로핀이 분비가 될 때 고나도트로핀이 하나는 여포 자극 호르몬 FSH, 하나는 황체 형성 호르몬 LH. FSH든 LH든 둘 다 낮은 농도로 분비가 됩니다. FSH가 난소를 자극하게 되면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얘 또한 마찬가지 인히빈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인히빈 또한 마찬가지 FSH에 대한 이니비토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FSH의 자극에 의해서 인히빈이 분비가 되면 인히빈이 FSH의 분비를 억제하니까 FSH에 대한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난소의 여포가 자극이 되게 되면 여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때 에스트로겐에 대한 농도 또한 낮은 농도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난소에 저장되어 있는 난자는 제1 난모세포 상태, 제1 감수분열 전기 상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를 여포라 하는데 이 여포가 난소의 여포라 해서 일본말로 난포라 합니다. 줄임말을 이것을 그대로 한글음으로 표기하게 되면 난포가 되게 됩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난포라 한다. 이때 이 세포층은 안쪽에 있는 세포층과 바깥쪽에 있는 세포층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세포층을 과립세포라 하고 바깥쪽에 있는 세포를 여포막세포 혹은 이 여포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난소에 있는 여포라 해서 난포라 하니까 얘는 난포막세포라 해도 됩니다.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 여포막세포를 자극하는 것이 LH가 자극합니다. 그럼 LH는 여포막세포를 자극해서 여포막세포에서 혈액으로부터 공급되는 콜레스테롤을 테스토스테론으로 바꿉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여포막 세포가 관여하고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라디올로 전환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과립세포가 관여를 합니다. 이때 이것을 촉진시키는 자극이 LH가 되고 이것을 촉진시키는 자극이 FSH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LH도 필요하고 FSH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LH 또한 마찬가지 함께 작용을 해서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낮은 농도로 분비가 되는 에스트로겐은 GnRH에 대한 분비를 억제합니다. 또한 FSH와 LH에 대한 분비도 억제합니다. 고나도트로핀에 대한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것은 GnRH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얘가 분비가 되어야지만 이들이 분비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는 억제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호르몬이 전부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에스트로겐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을 분비한 여포를 자극하게 되면 여포에서 FSH에 대한 반응성을 증가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남성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GnRH의 분비를 억제하니까 GnRH와 FSH, LH의 분비는 억제가 되지만, 즉 FSH의 분비는 감소가 되지만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계속 증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남성과의 차이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FSH의 농도가 증가가 되었다가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에스트로겐도 농도가 감소가 되고 LH도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FSH는 농도가 감소가 되지만 에스트로겐은 계속해서 농도가 계속 증가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어느 일정 농도 이상이 되게 되면 성질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낮은 농도에서는 GnRH의 분비를 억제하는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게 되면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GnRH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때가 되면 GnRH의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GnRH의 농도가 높으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LH도 높은 농도로 분비가 되고 FSH도 높은 농도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대신 여포에서는 계속해서 인히빈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인히빈으로 인해서 FSH의 분비는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농도를 기록을 하지만 LH가 FSH보다는 농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은 이 LH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LH가 여포를 자극하게 되면 여포에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거지,
이게 양성되먹임입니다. 양성되먹임이 작용을 하니까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증가가 되면 LH와 FSH의 농도가 증가가 되고, 이들의 농도가 증가가 되면 에스트로겐의 농도는 더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되면 얘가 FSH인데 FSH의 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기 시작을 하고, LH의 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게 되고, 에스트로겐의 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만 직전에 LH와 얘는 LH가 됩니다. LH와 에스트로겐과 FSH에 대한 농도가 전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 시기에 LH가 분비가 되면 LH는 여포를 자극해서 여포의 최종 성숙을 야기시키게 되고, 또한 LH는 배란을 촉진시킵니다. 배란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황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LH는 여포를 황체로 전환시킵니다. 전환된 황체를 자극해서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황체 S도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됩니다. 이때는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보다 대략 한 10배 정도가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은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야기되게 됩니다. 이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되면 이때는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얘는 GnRH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GnRH의 분비가 억제가 되니까 FSH의 분비도 억제가 되게 되고 LH의 분비도 억제가 되게 됩니다. 또한 프로게스테론은 대사를 이걸 먼저 적을까? 자궁 내막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여포기의 자궁 내막의 형성은 에스트로겐이 하면 황체기의 자궁 내막의 발달은 프로게스테론이 합니다. 이것은 착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착상된 배아가 잘 발생할 수 있도록 산모의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대사율을 증가시킵니다. 산모는 대사율이 증가가 되니까 열 생성이 촉진되게 되고 체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포기보다 황체기에 체온이 대략 한 0.5도씨 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다른 배란을 억제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또한 자궁 수축을 억제해서 조기 분만을 막아줍니다.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성에서는 시기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낮은 농도로 분비가 되게 되고, 그 다음 시기는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시기가 되게 되고, 그 다음 시기는 양성되먹임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게 되고, 그 다음은 배란이 된 이후에 황체 호르몬이 작용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배란되기 전 시기를 여포기라 하고, 배란된 이후 시기를 황체기라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여포기의 농도가 증가가 되어서 최대 농도를 기록한 다음에 배란이 되면 농도가 감소가 되다가 황체가 형성이 되게 되면 다시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C는 프로게스테론이지.
프로게스테론은 여포기에는 농도가 거의 분비가 되지 않다가 농도가 낮다가 황체가 형성이 되어서 황체기가 되게 되면 농도가 증가가 되는 것이 프로게스테론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FSH가 되고 B는 LH가 됩니다.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이 농도 차를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LH가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여기는 잣대가 상대값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 농도가 에스트로겐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가 더 높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C는 프로게스테론이다. 그러면 기억에 혈중 뇌하수체 호르몬은 A와 C이다.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이 FSH와 LH이지 옳지 않다. 니은의 B는 황체에서, LH는 황체에서 에스트로겐과 C는 C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지? LH가 황체를 자극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한다. 참이다. 이것의 C,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과 함께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든다. 자궁 내막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리얼의 대부분의 임신 테스트기는 C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임신 테스트기가 측정하는 것은 HCG라고 하는 H는 사람의 H이고 C는 육모막의 C입니다. G는 고나도트로핀의 G입니다. 그래서 사람 육모막에서 분비가 되는 고나도트로핀이라 해서 약자를 HCG라 합니다. 이 HCG의 유무를 통해서 임신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리얼은 옳지 않다. 답은 너드가 되겠습니다. 정자와 난자 두 배우자의 융합을 수정이라 합니다. 수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포를 자이고트, 접합자라 하는데 동물의 경우에는 접합자란 단어 대신에 수정난이란 단어를 선호합니다. 수정난이 쪼개진다 해서 쪽발이들이 일본 놈들이 난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난할을 통해서 세포가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됩니다. 이건 앞에서 했지.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16세포기. 이것은 각각의 동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32세포기여야지만 상실배이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16세포기를 거쳐서 32세포기쯤 되게 되면 이들은 속이 꽉 차 있는 공 모양의 세포 덩어리가 됩니다. 이 속이 꽉 차 있는 공 모양의 세포 덩어리를 일본 놈들이 상실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글자가 한글이 아니라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말이니까 굉장히 낫습니다. 그냥 얘는 이해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얘를 손이라 하듯이 얘를 그냥 상실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실배 다음에 얘는 속이 꽉 차 있는 공이었는데 이 공 속에
물이 차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 차 있는 공간을 우리가 포대할 때 쌀포입니다. 그래서 물을 싸고 있는 포대라에서 포배라 합니다. 포배 다음을 주머니 낭을 써가지고 낭배라 합니다. 낭배가 되게 되면 배엽이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이와 같은 배엽의 분화가 기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관배라 하고 기관배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신경계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경배라 합니다. 이후에 배아를 거쳐가지고 태아가 되게 되면 개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발생 과정입니다. 포배는 물이 차 있는 강소를 포배강이라 하면 포배강이 형성되는 시기를 포배라 합니다. 낭배는 세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포의 움직임, 이것을 세포 운동을 낭배 운동이라 합니다. 낭배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를 낭배기라 합니다. 포배는 깨구리의 경우에 깨구리는 양서류에 속합니다. 양서류는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발생은 이렇게 보면 돼요. 개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쪽을 보면 여기가 앞쪽, 여기가 꼬리 뒤쪽이 되게 됩니다. 이쪽이 등 쪽이 되게 되고 이쪽이 배 쪽이 되게 됩니다. 이쪽이 좌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이쪽이 등 쪽이 되고 여기가 머리가 되고 여기가 꼬리가 되고 이쪽이 배 쪽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를 기준에 두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깨구리의 경우에는 물이 차 있는 강소인 포배강이 위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2감수 분열을 통해서 하나는 난세포가 되고 하나는 제2극체가 되면 이 제2극체가 형성되는 지점, 제2극체가 형성되는 이 지점을 동물극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의 반대편을 식물극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지구를 생각하게 되면 지구에서는 북극, 남극이라 한 것을 동물세포에서는 동물극, 식물극이라 한 것입니다. 지구에서 북극과 남극을 이어주는 선을 경이라 하지 경도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위라 합니다. 위도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경도, 위도 마찬가지. 동물세포에서도 이렇게 나날이 일어나게 되면 경할이라 하고 이렇게 나날이 일어나게 되면 위할이라 합니다. 동물극을 포함하는 반쪽 방구를 동물반구라 하고 식물극을 포함하는 반쪽 방구를 식물반구라 합니다. 깨구리의 경우에는 이쪽이 동물반구가 되게 되고 이쪽이 식물반구가 되게 됩니다. 동물반구는 세포의 크기가 작습니다. 식물반구는 세포의 크기가 큽니다.
동물 반구가 나중에 외배엽이 될 세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 상태로 존재하는 세포들인데 이 세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낭배 운동을 통해서 이 노란색을 다 둘러싸버립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다 둘러싸버리고 노란색이 안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다 둘러싸버리게 되고 노란색이 안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다 해서 외배엽이라 하고 안쪽에 있다 해서 내배엽이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지역에서 붉은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사이에 있다 해서 중배엽이라 합니다. 바깥쪽에 있다 해서 외배엽, 안쪽에 들어있다 해서 내배엽, 중간에 있다 해서 중배엽이라 합니다. 얘는 발생이 진행이 되게 되면 나중에 외배엽이 될 세포입니다. 얘는 발생이 진행이 되게 되면 나중에 내배엽이 될 세포입니다. 예정 내배엽이 됩니다. 이 예정 내배엽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이 예정 내배엽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이 예정 내배엽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이 예정 외배엽 세포를 분화시킵니다. 그러면 여기가 중배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 지금은 중배엽이 아닌데 낭배 운동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자리에 있던 세포가 중배엽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기가 나중에 중배엽이 될 자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깨구리의 포배의 그림이 되게 됩니다. 얘는 깨구리의 포배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공부 문제에서는 그림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글자를 중심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 포유류의 경우에는 얘는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 포배강을 아래쪽에 두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사람에서는 포배라고 하는 단어를 배반포라 합니다. 참고로 그러면 조금 전에 양서류는 포배이고 포유류는 배반포이면 조류와 파충류는 이름을 배반엽이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것을 연구하는 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다 다르게 지었습니다. 양서류를 연구하는 놈은 포배라고 이름을 지었고 포유류를 연구하는 놈은 배반포라고 이름을 지었고 사실은 이름을 지었는 것이 아니라 일본말로 번역한 것이지. 그래서 일본 놈들이 양서류를 번역한 놈은 포배라고 번역을 하고 포유류에 대한 것은 배반포라고 번역을 하고 조류, 파충류에 대한 것은 배반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가 다르니까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배반포는 체외청에 한 층의 세포층이 있습니다. 이 한 층의 세포층을 영양아청이라 합니다. 혹은 영양세포라 합니다. 얘는 바깥쪽에 있는 것이지, 바깥쪽에. 그래서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를 영양외배엽이라 합니다. 바깥쪽이니까 외배엽이다. 영양외배엽이 되게 됩니다. 영양아청이라 해도 되고, 영양세포라 해도 되고, 영양외배엽이라 해도 됩니다. 이 안쪽에 들어있는 세포를
안쪽에 들어있는 세포 덩어리라 해서 우리가 금 덩어리를 금괴라 하잖아. 은 덩어리를 은괴라 하잖아. 그 덩어리 괴를 써가지고 이들을 뇌세포괴라 합니다. 혹은 안세포 덩어리라고 현재는 번역합니다. 괴는 덩어리 회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영양세포들 중에 얘는 뇌세포괴와 접해 있는 영양세포이고 얘는 뇌세포괴와 접해 있지 않는 영양세포입니다. 그래서 뇌세포괴와 접해 있는 영양세포는 착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얘는 뇌세포괴와 접해 있지 않은 영양세포는 얘는 착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에 접촉이 되어서 여기가 접촉이 되게 되면 착상이 되지만 강제로 이쪽을 붙여주게 되면 착상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이 방향으로 착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렇게 뒀었을 때, 이 그림 그대로 뒀었을 때, 여기는 세포가 위에 있다 해서 위상자를 써가지고 상배엽이라 합니다. 얘는 아래쪽에 있다 해서 아래 하자를 써서 하배엽이라 합니다. 상배엽, 하배엽은 위쪽, 아래쪽이란 뜻입니다. 착상이 되면 영양세포는 먼저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핵세포가 됩니다. 얘는 배아의 발생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한다 해서 다핵영양막이라 합니다. 이 다핵영양막이 육모막이 됩니다. 육모막은 조류나 파충류에서는 장막이라 하는 것입니다. 장막과 육모막은 동의어입니다. 이 육모막이 태아와 산모의 조직이 합쳐져서 일시적인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관을 태반이라 합니다. 이 육모막에서 분비가 되는 고나도트로핀이라 해서 사람 육모막성 고나도트로핀의 약자를 HCG라 합니다. 얘는 말 그대로 고나도트로핀이니까 고나드를 자극합니다. 이때 자극하는 것이 황체가 됩니다. 그러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반이 만들어지게 되면 태반에서도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황체에서 분비가 되는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라디올이 되게 되면 태반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에스트리올이 되게 됩니다. 황체에서 분비가 되든 태반에서 분비가 되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비 농도는 계속 증가가 되게 됩니다. 프로게스테론도 농도가 계속 증가가 되게 되고 에스트로겐도 농도가 계속 증가가 되게 됩니다. 또한 황체에서 분비가 되든 태반에서 분비가 되든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보다는 대략 한 10배 정도가 더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비가 될 때는 프로게스테론이 작용을 해서 자궁 수축을 억제합니다. 그러다가 분만 직전에 태반에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히 증가가 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히 증가가 되게 되면 이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에 대한 비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해서 에스트로겐이 자궁 수축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이 분만 과정입니다. 이때 함께 관여하는 것이 옥시토신이 관여하게 되고 프로스타글란딘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만에 관여하는 것은 에스트로겐, 이때 에스트로겐이 자궁 수축을 촉진시킬 때 함께 관여하는 것이 옥시토신, 프로스타글란딘. 실제 자궁 수축을 촉진시키는 것은 옥시토신과 프로스타글란딘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에스트로겐의 기능은 옥시토신과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수용체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만을 시작시키게 됩니다. 상배엽은 배아를 만드는 것이라 해서 배상배엽, 배아를 만들지 않는 외부 조직이라 해서 배외상배엽이라 합니다. 배외상배엽은 위쪽에, 배상배엽은 아래쪽에. 그럼 여기에서 배아가 만들어질 때 위쪽이니까 배아를 둘러싸는 지역이 되겠지. 그래서 배외상배엽도 외배엽이 되게 됩니다. 이 배외상배엽이 양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양막으로부터 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을 양수라 합니다. 여기를 양막강이라 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태아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배상배엽은 배상배엽의 일부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배엽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이 하배엽은 단순하게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게 됩니다. 이 주머니를 난황주머니라 합니다. 낭은 주머니 낭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난황주머니가 만들어지면 이 난황주머니 옆에 또 주머니가 또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이 주머니를 오줌주머니라 합니다. 요주머니라 합니다. 난황주머니는 배아 시기의 조혈은 혈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조혈이라 합니다.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장소로 작용을 하게 되고, 요낭은 태화가 되게 됩니다. 흔적으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배상배엽이 안쪽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원래 하배엽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는 놈이 예정외배엽이 되고, 남아있는 것은 예정외배엽이 됩니다. 그래서 배상배엽이 남아있는 놈은 외배엽이 되고 들어가는 놈이 내배엽이 되는데, 들어가는 것을 원조라 합니다. 전부 일본말이어 가지고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조를 통해서 먼저 들어온 놈이 내배엽이 되면
두 번째 유입되는 놈은 내배엽에 의해서 분화가 되어서 중배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들로부터 배아가 만들어지고 배아가 태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개체가 되게 됩니다. 배아와 태아에 대한 것은 함께 배아라 해도 됩니다. 굳이 구분해서 태아라 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기관계에 대한 기관 원기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의 일반적인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태아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발생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리가 되겠지.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HCG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게 되면 임신 초기에 HCG가 분비가 되게 되고 이 HCG가 분비가 되어서 얘가 오줌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오줌을 검사했었을 때 HCG가 검출되게 되면 임신되었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정리한 정도는 되도록이면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32번 사람의 월경 주기 동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에 여포기 동안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 FSH와 LH의 작용에 의해 여포가 성숙하고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가 증가한다니까 참이 되겠지. 니은에 여포기 동안 고농도의 혈중 에스트로겐의 작용에 의한 혈중 LH의 급증은 난소에서 배란을 유도한다. 그지? 참이 되겠지. 또한 여기에서는 이 단어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증가가 되면 LH의 농도가 증가가 되고 LH의 농도가 증가가 되면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양성 되먹임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양성 되먹임이 일어난다는 글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황체기 동안 황체에서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작용에 의해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다니까 참이 되게 되겠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참이다. 다음 433번 난자 성숙과 생식 주기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황체 형성 호르몬은 배란 직후에 최고 농도로 분비된다. 배란 직후에 최고 농도가 아니라 최고 농도가 되면 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여포기의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 형성을 촉진한다. 그것이 참이다. 3번에 황체에서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은 여포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자궁 내막을 발달시킨다. 그것이 참이다. 4번에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생식 주기에서 황체기의 혈중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 황체기의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가장 높다. 참이다. 5번에 배란을 유발하기 위해 에스트로겐이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뇌하수체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과 여포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얘는 배란을 유발하기 위해인 것이니까 배란 전에 에스트로겐이 이들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때 양성 되먹임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 가지 호르몬이 모두 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게 된다고 했지.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좀 끊었다 가죠.